대륙붕 7광구에 대한 한일 공동개발협정 종료 시점은 2028년 6월 22일입니다. 4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협정에 따라 내년 6월부턴 한일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협정 종료를 통보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가 결의안을 통해 일본 정부에 조속한 협정 이행을 촉구한 이유입니다.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미이행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협정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으로 일본 정부가 공동탐사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자 한 시민단체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국이 이미 7광구 인근에서 석유 가스를 생산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 경제성이 없다며 협력하지 않는 건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소송에 일절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일본 정부에 여러 차례 사법공조 의사를 전달했지만 답변서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이 시간을 끌다가 협정을 종료시키기 위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제해양법이 바뀌어 대륙붕 대신 배타적 경제수역, 즉 EEG 개념이 등장하면서 2028년 협정이 종료되면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이 7광구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협정이 종료되면 경계획정 명분으로 중국이 끼어들 수 있고 한일 중 3국 간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을 막기 위해 한일 정부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7광구 공동 개발이 갖는 의미를 자원 개발에 뿐만 아니라 이것을 계기로 한 안보 협력 또는 지역의 안정 이런 의미 부여를 추가적으로 한다면 일본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한일 정상은 지난해 3월 한일 관계 개선에 물꼬를 튼 이후 7차례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7광구 개발 문제는 한 번도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김상엽입니다. 제주도 남쪽이면서 일본 규슈 서쪽에 위치한 대륙붕 일부 구역인 7광구. 전체 면적 8만 2천여 제곱킬로미터로 서울의 135배 정도 됩니다. 7광구가 처음 알려진 건 1969년 유엔의 아시아 극동 경제개발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 한국의 서해와 동중국해 대륙붕에 세계 최대의 석유 자원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1974년 한국과 일본은 7광구를 공동 개발하기로 협정을 맺고 공동 탐사를 시작했지만 대륙붕 경계 기준이 일본에 유리하게 바뀌면서 일본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합니다. 2002년 일본은 일방적으로 공동 탐사를 중단하고 이후 아무런 대응도 없는 상태입니다. 일본과의 공동개발 협정이 끝나는 시점은 오는 2028년 6월이지만 내년 6월부터 두 나라 가운데 어느 한쪽이 마음대로 협정 종료를 통보할 수도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2028년 이후에도 협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륙붕 탐사와 개발이 가능한 협력 체제를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행을 촉구를 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우리 쪽이 지금 확실하게 관할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라도 우리가 개발을 시작을 하면 일본이 뭔가 반응이 있지 않을까 해서. 앞서 한 시민단체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협력하지 않는 건 협정 위반이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본의 사법공조 촉탁 서류 거부로 재판이 계속 연기되다가 오는 11일 간신히 7차 변론이 잡혔고 다음 달 16일 판결이 선고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상엽입니다. 1974년 한일은 7광구를 포함한 해역을 공동 개발하는 협정을 체결합니다. 공동위원회라는 실무협의체도 설치하기로 하고 최소 연 1회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정기적으로 협정 진전 사항을 점검하고 이견을 조율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회의는 1985년 5차 회의를 끝으로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첫 공동탐사에서 유의미한 유정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리던 시기였습니다. 이후 일본이 공동개발에서 발을 빼고 양국 관계 부침이 계속되며 7광구 문제는 진전 없이 방치됐습니다. 그러다 최근 양국 외교차관 협의에서 7광구가 의제로 오르고 실무급 협의도 재개됐습니다. 일본하고 국장 레벨에서 대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어지는 것이 양국 관계를 위해서 중요하고 또 협상에도 더 우호적인 분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자고 지금 설득을.
논의 끝에 양국은 공동위원회를 39년 만에 되살리기로 하고 내일 도쿄에서 대면합니다. 이번 회의에 우리나라에선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이 참석하고 일본에서는 외무성과 경제산업성 고위 당국자가 나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협정 이행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협정 연장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외교부는 양국이 이번 회의를 계기로 7광구 공동개발 협정 문제를 계속 우호적으로 다뤄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익 수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종수입니다. 일본이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을 깨지는 않았지만 새 판을 짜고 싶어하는 이유는 관할권 때문입니다. 당초 대륙붕을 근거로 관할을 설정하면서 7광구에 대해 우리가 관할권을 주장해왔지만 1980년대 이후 중간선 기준이 보편화하면서 일본이 7광구 대부분의 관할권을 주장할 여지가 생긴 겁니다. 하지만 일본으로서도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협정 종료 시 한일 마찰은 물론 이 지역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중국까지 개입할 가능성이 커 7광구가 한중일 3국의 화약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중국해는 이 JDG 협정에 의해서 비교적 안정된 관리 체제가 형성이 돼 있었는데 이렇게 협정이 종료가 돼버리면 동중국해도 이 분쟁 지역화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 한일 관계는 물론 미국이 주력하는 대중국 견제와 한미일 공조에도 찬물을 끼얹게 되는 겁니다. 일본 언론도 우리의 협정 존속 요구와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 국교 정상화 60주년 등을 종료 통보를 보류한 배경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확인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할 거라고 했는데 한일 관계 흐름에 따라 언제든 다시 종료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일 간에 아직까지 이 한일 대륙붕 협정 그리고 과거사 문제, 영토 문제 등 다양한 의제를 안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통상 또는 방위비, 관세 협상 같은 것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양국 관계를 일단은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외교부는 아직 일본으로부터 관련 통보는 없었으며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는데 7광구 문제가 실용 외교를 내건 이재명 정부 대일 외교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